혈청 단백질은 알부민의 상대적으로 증가, 알부민이 쭉 올라가는 것만 없다 그러면은, 탈수만 없다 그러면은, 알부민보다 글로불린 분액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이제 총 단백질이 글로불린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낮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60기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가장 문제가 저위산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많은 경우가 위산 과다라고 해가지고 불과 그 20년 전만 봐더라도요 모든 TV 광고가 위산 과다 광고로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짠탁이니 뭐 예? 산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겔포스니 뭐 이런 것들 이게 제산제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자의 80%가 소화기관 환자의 위산 과다증은 없고 저위산증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렇게 몰랐느냐? 제가 내과의 아주 그 원로 교수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게 대학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께서 이런 것도 이렇게 구분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글쎄 그게 말이야 위산 과다나 위산 저하나 증상이 비슷해. 네? 그러니까 심텀이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다 위산 과다로 이렇게 판정할 수뿐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백질 섭취 부족에서 우리 요즘은 단백질 섭취 부족이 요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낮게 나타나는 것이 소화기능 장애라든지 간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에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불린은 이 글로불린의 양에 따라서 이 위장관이니까 우리가 그 장관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불린의 양이 이게 기준 범위를 이게 벗어났을 경우에는 위장관에 염증이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런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먹지도 못하고 이런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먹기만 하면은 그냥 탈나고 이런 환자들을 판단하는데 토탈 프로테인 중에 그 글로불린의 양이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글로불린도 너무 높을 때 그 글로불린이 이제 그 토탈 프로테인이 낮을 때는 저위산증이라고 얘기했지만 글로불린이 너무 높을 때는 또 이게 저위산증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간세포 손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로불린의 양이 토탈 프로테인은 적절한데 글로불린의 양이 높다라는 얘기는 중금속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모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이게 중금속을 구분하는 방법은 가장 정확한 것이 현재까지 현대의학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은 현재까지로는 모발 조직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불린의 양이 낮은 경우는 이제 면역 부전이라든가 소화기능 장애, 염증이 있는 것으로다가 이제 판단이 하는 거죠. 글로불린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쓰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부민은 뭐 우리가 뭐 알부민 주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하고 있어서 별 그게 없겠지만 이게 그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많은 암 환자들 뭐 중증 환자들한테 하는데 알부민은 이제 탈수를 알아내는데 알부민이 높으면은 탈수 증상을 알아내는 데 있는 지표를 쓰이고 있고 낮았을 경우에는 저위산, 위산 부족에 의한 소화장애, 그다음에 영양소와 단백질 결핍, 간기능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평가해주는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러드 우리아 니트로겐 그래가지고 혈액 질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는 요소로부터 형성되고 이게 단백질 분해에서 그래서 이제 용혈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러면은 이게 번이 이게 왔다 갔다 이제 거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소의 양과 단백질 식이 섭취량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검사로 되어 있고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지표는 이제 그 크레아티닌 지표를 더 쓰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능 척도로도 굉장히 유용한 지표로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이 높을 경우에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탈수가 있다든지 저위산증, 그다음에 이제 디스바이오시스, 그러니까 장내 이제 그 세균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이제 번이 높은 경우가 있는 거고, 번이 낮을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 부족, 흡수 불량, 췌장 기능 저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상구, 에오시노필은 이게 장내 그 기생충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 호상구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상구 박테리아는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기생충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혈액 화학 및 CBC 분석을 이용해서 평가될 수 있는 위장관계의 기능성 문제에서 첫 번째가 이제 저위상증 부분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염증이 있는 부분, 디스바이오시스, 뭐 기생충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부분으로다 쓰여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위상증, 위산이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저위상증 환자한테는 어떤 약물을 처방을 해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타인 HCL만을 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염산 베타인 제제죠. 근데 지금 연산 베타인 제제 처방이 나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염산 베타인 제제, 베타인 HCL 처방 안 내시나요? 저위산증 환자들한테. 근데 이 약이 없어졌어요. 이게 약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 의약품 회사에 오랫동안 있었고 그랬는데 약이라는 게 꼭 필요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지 않는 약들이 저위산증 환자한테는 베타인 HCL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베타인 HCL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식초 먹여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베타인 HCL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왔었어요. 근데 안 나와요.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봐야 만들어내면 낼수록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